요즘에 이 맨발 걷기가 항암 치료나 비만, 대사질환,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해준다는 것을 TV나 영상들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맨발 걷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몸이 자주 아프거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이 맨발 걷기가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점 4가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꿀팁들 알아가시고 여러분들도 이 맨발 걷기의 효능을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우리의 몸의 특별한 감각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고유 수용 감각은 우리 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지금 내가 주먹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목을 숙이고 있는지,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지 등등을 눈을 뜨고 보지 않아도 감각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맨발로 걷는 것은 발바닥에 수많은 고유 수용 감각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 신발을 신을 때는 이런 수용체들이 외부 자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둔화되지만 이 맨발로 걷게 되면 다양한 자극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양한 자극이라는 것은 흙의 감촉이라든지 땅의 돌 때문에 울퉁불퉁한 부분이라든지 땅이 살짝 젖어 있는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감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발바닥으로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균형감을 향상시키고 보행 시에 근육의 정확한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을 때는 이 발바닥이 다양한 표면과 접촉하게 되어 더 많은 감각적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자극은 뇌와 신경계에 전달되어 우리의 몸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결국 자세의 개선, 근육의 균형, 통증 감소 등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맨발 걷기는 고유 수용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발바닥 근육을 강화시키고 자세를 개선해주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주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면서 감각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또 유튜브에서 실제 사례자들을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은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고 나서 암이나 뇌질환, 고혈압, 당뇨 등이 치료되었다는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충분히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것들에게까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치료된 사람들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자,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또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처음 맨발 걷기를 시도해 보신다면 이 딱 4가지만 우선은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맨발로 걸을 때 이 바닥의 환경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날카로운 돌이나 유리 조각,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발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걸을 바닥의 상태를 한번 확인한 후에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게 굳은 바닥이나 너무 물렁물렁한 바닥은 오히려 발의 피로도를 높이게 되니까 좀 잘 다져진 어느 정도 푹신한 느낌이 드는 그런 흙길들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 맨발 걷기 산 같은 거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이 등산할 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등산길이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조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2번째는 이 강도와 시간입니다. 평소에 맨발 걷기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맨발 걷기를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발에 부담이 좀 크게 갈 수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은 이 집안이나 실내 부드러운 잔디밭에서 먼저 좀 걸어보시고 점차 흙이 있는 바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 의욕에 막 엄청나게 차올라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걷는 분들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좀 시작을 해주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이 발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맨발 걷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인데요. 3번째는 바로 위생을 유지하는 겁니다. 맨발 걷기가 끝났다면 반드시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어야 합니다. 각종 세균이나 병원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맨발 걷기를 끝내셨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4번째는 이 운동 전과 후에 발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걷기를 할 때 무릎이 아플까봐
혹은 무릎이 아파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신발을 신을 때는 이 신발의 쿠션들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적어지는데 맨발로 걷게 되면 무릎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걸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릎이 좀 심하게 아프시다면은 한 1분에서 5분 내외로 조금 먼저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양말을 신고 맨 바닥을 걸어도 괜찮냐 이건데요. 발이 너무 예민하고 상처가 나는 게 너무 겁이 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양말을 신고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발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양말을 신지 말고 맨발로 하는 게 좋으니까 처음부터 맨발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맨발로 뭐 하시면 되시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양말을 신고 하다가 나중에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주의사항 좀 4가지만 잘 지킨다면은 건강하게 맨발 걷기를 도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걷기에 도움되는 고관절과 골반 스트레칭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따라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거나 유익하지 않았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